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좋은 책을 한 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 시에도 그렇고 또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책을 많이 이제 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책들은 자연 치유에 관한 책이죠. 근데 사실은 자연 치유에 관한 책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게 치유에 관한 책이라고 봅니다. 치유에 관한 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유 그러면은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것도 치유고, 수술로 병을 고치는 것도 치유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약을 쓰는 것도 치유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 치유고, 사실 우리가 생활 전체가 사실은 치유의 한 부분이고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 치유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최후의 치료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치유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데, 그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이거 읽어보고서 많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이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잘생긴 이 남자분과 여자의 얼굴이 나오시죠. 이제 이분이 아마 그분 같은데, 하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이 아주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이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병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요. 원래 옛날에 본인들이 환자셨어요. 그래서 이 하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의사도 거의 이 책에 나오지만 이 거의 없는 병이 없다시피 거의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소화도 안 되고 두통에 관절염에 자가면역 질환에 거기다 혈압도 높고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병들이 이렇게 막 중첩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진료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체력이 고갈되고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정도에까지 가셔서 치료라고 이제 한답시고 했는데, 자기가 배운 대로 했죠. 의학적인 방법을 쓰고 약을 쓰고 했는데 하나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감을 갖고 치료법을 찾다가 모든 약을 끊고 이제 자연요법으로 모든 병을, 이분 말로 거의 모든 병이 다 나았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된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완치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자기의 치유 경험을 이 책에다가 이제 저술을 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법칙 5가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보셔도 요약해서 이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거를 이제 5가지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언급한 그 자연치유 불변의 5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법칙이 공기 얘기를 합니다. 공기, 산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우리 현대인들은 다 아파트 생활을 하시죠. 지금 여기도 이 건물도, 이 클리닉도 사실은 이거 다 콘크리트, 유리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죠. 우린 다 이런 건물에 평생 삽니다. 이 건물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 우리 선조,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다 토목집이었습니다. 토목집. 흙과 나무로 집을 지었고, 지붕은 이제 거의 기와집이 아니었고, 다 이제 그 지피나 이런 식물 잎으로 이렇게 하고 아주 원시적인 집이었죠. 그런 집에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주거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좋다 못해 너무 지나치게 좋아요. 뭐냐면 보온이 잘 돼요. 보온이 잘 되고, 이제 외기의 어떤 그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도 없고
안에서 데워진 공기가 나갈 수도 없으니까 보온은 잘 되는데 이게 단점이 막혀 있고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 막혀 있어요. 예, 철근 콘크리트와 유리, 그다음에 실리콘 이런 걸로 너무 이제 단열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기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나 가정, 집이나 또는 이 사무실, 이 건물, 빌딩들 이게 전부 이제 이 실내에는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 제일 중요한 게 산소지 않습니까? 뭐 공기 중에 다른 성분들,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 성분들, 그 외에 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뭐 나쁜 독성 가스들, 시멘트에서 나오는 뭐 나쁜 뭐 어떤 뭐 그런 뭐 어떤 파장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의 조성분인 질소와 산소인데 이 산소의 함유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실내 공기. 그리고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 도시의 공기, 서울의 공기는요, 저 강원도 홍천이나 인제 같은 이런 산속의 시골의 공기에 비해서 산소 포화도가 1%, 2% 이상, 기본이 1%, 2%고요. 3%까지도 벌어집니다. 예, 숲속의 공기가 21%, 23% 산소 농도가. 그래서 서울은 19%, 18%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내는 우리가 밤에 이제 문을 닫고 이불을 덮고 밤에 자면 닫힌 공간에서 이제 수면을 취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떨어져 17%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 잠을 자면서 우리 몸에서 호흡을 통해서 배출된 그 탄산가스, 나쁜 우리 몸에서 배출물이죠. 그 나쁜 가스가 실내를 꽉 채우고 있는데 우리가 통기를 잘 안 해요. 환기를 잘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소 부족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항상 노출이 돼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밤에 긴 시간을 잠을 자고 또 낮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 긴 시간을 사무를 보고 사무실에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얼마 전에 이 바깥쪽에 이 베란다 쪽에 이 창고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를 트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통기를 좀 시키려고 여기를 터버렸습니다. 그래서 햇볕도 잘 들어오고 지금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어쨌든 이분이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께서 주장하신 그 첫 번째 자연치유 불변의 5법칙 중에 첫 번째가 공기인데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산소가 충분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 그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숲으로 도망쳐라. 도망치랍니다. 숲으로 도망치래요. 산으로 도망쳐라. 도망쳐서 호흡을 하랍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라는 이 표현을 물론 이게 번역에 이제 어휘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어휘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도망을 쳐야 돼요, 우리가. 탈출을 해라, 도피를 해, 도망을 치라는 이 환경은 정말 감옥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한 공간이고, 우리가 폭탄이 앞에 있으면 빨리 도망쳐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물이 있으면 빨리 도망쳐야 되겠죠. 독극물이 있으면 도망쳐야 되겠죠. 앞에 어떤 적이 있거나 나를 위협하는 어떤 뭐 그런 상대가 있으면은 우리는 도망쳐야 되는데 이분이 숲으로 도망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도망쳐야 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 계속 있는 한은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도시인들, 특히 선진국에 사는 도시인들은 질병이 많은 겁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첫 번째 법칙이 공기인데 숲으로 도망쳐서 호흡을 해라. 그 두 번째는 물이에요. 역시 공기와 물인데 공기는 이제 1분을 숨을 참고도 살기가 힘들죠. 물은 뭐 며칠 안 마셔도 살 수 있는데 제일 우리 생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서 제일 선결 조건이 호흡이죠.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공기, 산소가 충분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잘 아는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치유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이온이 많은 숲으로 가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런 자연 식물이 우거진 숲으로 가면은 훨씬 우리의 생명의 건강을 도모한다든지 질병을 치유한다든지 건강의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숲으로 도망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물입니다. 물은 이제 하루 정도 안 마시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벌써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심한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물이 중요한데 물이 생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목이 마를 때만 마셔라. 요거를 충고를 하고 계세요. 목 마를 때만.
벌컥벌컥 하루에 3리터가 마시는 게 좋다, 2리터 마시는 게 좋다, 1.5리터를 마셔라 정해놓고서 체구가 큰 사람, 적은 사람, 남자, 여자 관계없이 무조건 정해놓고 마시는 거, 우린 다 그렇게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 좀 잘못된 상식이죠. 그래서 아예 이제 이런 페트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1리터, 2리터, 3리터 정해놓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잘못된 물 마시는 방법이다.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목 마를 때만 마시고, 마시되 적당히 마시고 천천히 마셔라. 벌컥벌컥 마시고 찬물을 마시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법칙 세 번째가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 이 음식을 또 표현하는데 굉장히 또 적절한 표현을 쓰셨어요. 자연 식물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식물이 아닌 것은 먹지 마라. 특히 자연 식물이 아닌 거. 식물에도 자연식물, 식물은 다 자연식물이죠. 근데 우리가 식물을 먹더라도 채소나 과일을 먹는데, 곡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백미밥을 먹지 않습니까? 라면을 먹지 않습니까? 또 설탕을 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식물이긴 한데 자연식물이 아니에요. 가공된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먹되 자연식물을 꼭 먹어라. 그리고 그게 아닌 것은 일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육식,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제가 제일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물식은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분은 본인이 이 방법으로 병을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닌 육식을 하셨을 때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법칙이 이제 수면이에요. 수면, 잠자는 거. 그래서 몸이 원할 때까지 자라. 실컷 자라. 피로감을 느낀다면 피로감을 안 느낄 정도, 피로가 다 풀릴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실컷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중에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이제 몸이 피로가 쌓이고 했을 때 주말에 한번 푹 자주는 거, 그것도 필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법칙인데, 5법칙 중에 5번째 햇빛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햇빛. 햇빛을 쬐라. 햇빛을.